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조작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 해명하는 영상 혹은 해명을 하는 글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오해입니다. 혹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이야기가 점점 이상해지죠. 편집 실수라고 했다가 또 여기에 이어서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 또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그때 가서야 인제 인정을 하죠. 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 한 번 조작된 이야기는 끝없이 해명을 거듭해야 된다는 거. 어디선가 허점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소송에서도 똑같습니다. 소송 혹은 경찰 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설프게 스토리를 꾸미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설프게 스토리를 짜는 게 왜 위험한지, 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괜히 꾸며서 말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처음 하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나중에 재판까지 갔을 때에도 처음에 초기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조사받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막상 처음 조사받으러는 혼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변호사 도움받아서 조사받으러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정말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진심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할 때 솔직히 변호사 도움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면 혼자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변호사한테 돈 주는 것보다 그냥 그 돈으로 합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냥 인정하고 조사 잘 받으시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빨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저랑 같이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진짜 이거는 준비 잘 해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혼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혼자 조사받고 그 피해자 신문조서는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조서 열람하고 도장 찍고 다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그 조서를 복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정보공개 포털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통해서 열람을 신청하시면 나중에 인제 조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 조사받고 나서 조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다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조서를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고 '아 이거는 같이 갔으면 쪼끔 다르게 조사를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조금 있죠. 결국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거는 의견서 제출해서 최대한 만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는 건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조사받을 때 말을 한 것과 나중에 조사받고 돌아와서 다시 글로 정리해서 뭔가 의견을 피력하는 게 신빙성이나 설득력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받을 때 너무 횡설수설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의견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사관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그런데 인제 그 의견서를 통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신 내용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 그때 말한 것과 완전 다른 내용을 의견서에 기재한다고 해도 그건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조사를 잘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경찰서 가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요청을 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스토리가 과연 변호사한테 먹히나 시험을 해 보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뭔가 설득력이 있는지 경찰서 가기 전에 저한테 한번 시험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인제 이런 경우는 질문 한 두세 개만 하면 바로 간파가 돼요. 그 허술한 논리가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면 이제 말문이 막히시면서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본인 스토리, 본인이 만들어낸 얘기를 관철시키시려고 저랑 좀 이제 저한테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그냥 환불해 드리고 상담을 빨리 종료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각을 세우고 뭐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도움이 되려고 상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허술한 얘기면 막상 경찰서 가시면 더 심한 질문을 받고 더 예리한 질문을 받으실 텐데, 빨리 그 꾸며낸 얘기는 버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경찰서 가서 수사받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수사관님이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인제 조서에 도장 다 찍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그런데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고 그 증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사실 피의자 진술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거 보이려고 진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본인은 조사 잘 받고 수사관님이랑도 얘기 잘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송치가 되더니, 보통 이런 경우 수사관님들이 인제 본인들은 판단할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서 검찰에 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감이 아니면 불송치를 했겠죠. 근데 인제 피의자의 진술 말고도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른 증거들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피의자랑 싸워서 뭐 합니까? 괜히 피의자가 억울해하기만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인제 들어 주고 그대로 적어 가지고 "아 이 사람 거짓말했습니다." 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찰 조사를 잘 받고 나오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정도로 사건이 진행됐으면 방법은 없어요.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말할 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했네." 이런 식의 의견서 같은 거, 탄원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하시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수사관님이 "한쪽 편만 들어줬다.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더 사건은 꼬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찰 조사 받을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순간 이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간혹 이 변호사가 도와주면 기가 막힌 스토리를 짜서 '있는 사실도 없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해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랑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 멱살 잡은 사실 자체를 변호사가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랑 멱살 잡고 싸웠는데 나는 손댄 적 없다.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때렸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 그거는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상대방이랑 멱살 잡고 싸운 건 맞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원인 제공을 했고 나는 상대방이 먼저 멱살 잡으면서 다가오길래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 멱살을 잡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물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아예 '나는 때린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다음 얘기를 해야 그나마 조금이나마 말에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있는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처의 여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어설픈 변명은 하면 할수록 구차해집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사기죄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금으로 돈을 받으신 경우에 상대방한테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나는 돈 받은 적도 없다.'라고 잡아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대방이 그 정도 준비도 없이 고소를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런 증거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시간 내 가지고 불러 가지고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겠죠. 애초에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처음에는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말이 살짝 바뀌어서 "아 돈 받은 기억이 없다." 또 말을 바꿔서 받긴 받았는데 그 돈이 이 돈은 아니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면 예 갸웃갸웃하게 만들죠, 듣는 사람을. 애초에 처음부터 "이 돈은 그 돈이 아니다."라고 갔어야죠. 얄팍하게 머리를 쓰면 결국 나쁘게 돌아와요. 말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의 앞뒤가 달라질수록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는 '나한테 너무 불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발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랑 한번 상담을 해 보세요. 아마 저 같은 변호사 만나신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 아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얘기, 그런 설명은 좀 억지에 가깝다는 얘기 등등등, 과연 이대로 이 얘기를 경찰서에 가서 해도 괜찮을까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들으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실제로 대비 없이 가서 당황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안 좋은 얘기 듣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가면 억울함만 커질 뿐이에요. '왜 수사관이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상대방 편만 들어주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얘기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고소인이 됐건 피고소인이 됐건 피의자가 됐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설득력 있는 얘기는 반드시 사실을 기초로 할 때 나온다는 점 생각하시고 경찰 조사나 각종 소송 등등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